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조사를 해서 여론을 알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의 출발은 여론,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분야, 어느 주제, 어느 이슈의 여론을 알고자 하는가, 그곳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을 알고 싶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범위가 넓고 또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그 목적이 모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비율만 알고 싶다면, 그저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정책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그 비율을 알고 싶다 할 때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한 개인을 포괄적으로 지지한다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지지가 아니라 추종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의 핵심은 질문 문항 작성에 들어 있습니다. 그 문항 속에 전문성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묻는가, 그것이 바로 그 조사 결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보면서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 그 질문이 알려주는 정보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문 대통령 임기 끝까지 지지, 콘크리트 지지율 34.6%,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TBS, 여론을 조사한 자는 리얼미터. 그래서 보도된 데이터를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 34.6%. 이것을 지지 A라고 해둡시다. 현재는 지지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 25.3%. 이것은 지지 not A라고 해둡시다. 이 둘이 현재 지지한다고 나온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기 끝까지 반대하겠다가 19.5%,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 16.8%. 이것을 가지고 리얼미터에서는 지지와 반대를 둘로 나눠서,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1단계 평가만을 한 다음에 현재의 지지율이 59.9%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데이터를 그렇게 분석할 것인가?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뉴스 소비자로서 우리가 그 뉴스를 읽어내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적으로 2단계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단지 지지와 반대를 나누었던 것을 지지 쪽을 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A와 not A로 A는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것이고 not A는 상황에 따라 지지를 안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순수한 지지로 보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러한 2단계 평가를 하는 까닭은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세계에서 지금은 지지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지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지지율은 34.6%,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지 A라고 했던 이것만이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람까지 집어넣게 되면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추후에 또다시 나데이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것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집단이 판단의 근거 집단이 애초에 잘못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을 직시할 뜻이 전혀 없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미봉책으로 아직은 이만큼 지지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저 안도하고자 한 것인가? 내일에 대한 대비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 그런 것을 이 여론조사 뉴스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죠. 우선은 이런 것입니다. 국민들은 왜 하필 지금 이런 조사를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죠. 특히 TBS가 조사 의뢰를 했다 하는데 이 의문은 커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친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친문, 그쪽에서는 앞으로 더 잘해라.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해서 비판이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할 거다. 그리고 잘하면 앞으로 계속 지지하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명색이 친문이라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지지 안 할 사람을 조사한다. 그것은 뭔가 아주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게 되면 첫째, 친문 세력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상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에서 이미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도 그 이전의 정권처럼 지지율이 뚝 떨어져서 4%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벌써 그쪽 계열에서 스스로 그런 낌새를 알아차렸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만일 조선일보가 이런 조사를 의뢰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 측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 그것은
대단히 진지하게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더구나 친문 측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지요. 이 숫자에 안심할 일이 아니고 아주 불안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 말대로 임기를 반도 안 넘겼는데 아직은 상반기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2019년 1월 지금 그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친문 세력들 불안해 죽겠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그 결과는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그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살아갈 때 별 말 없이 살아가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30년 가고 40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평생 함께 사는 것이지요. 만일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딱 1년이 되자 서약식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30년 살 동안 절대 이혼하지 말자. 이런 서약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참 오래 살 든든한 그런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혼하지요. 빠르면 3년 안에 이혼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이혼 이야기하는 신혼 부부는 반드시 이혼합니다. 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원을 일체 쓰지 않아서 미원이 뭔지 모르는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식당은 미원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서서 우리 식당은 미원을 하나도 안 써요. 굳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식당은 미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중에 가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러한 그 여론조사를 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정치 집단의 어떤 현재의 상태, 그들이 얼마나 허약해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